여러분, 잠깐만 멈춰서세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스퀴드 게임, BTS, 블랙핑크.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세계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시아 최강국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언어에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최근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일본인은 영어를 못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스스로 인정한 뼈아픈 현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가난했던 나라,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피와 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역사를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 가슴속에 뜨거운 자부심이 솟구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이 연이어 충격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인은 왜 영어를 못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보도들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일본인의 영어 실력은 아시아 최하위권이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단순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고백이었습니다. NHK 다큐멘터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세계화 시대에 뒤처졌다. 언어는 곧 경쟁력인데 우리는 그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 실제로 EF 영어 능력 지수에서 일본은 112개국 중 80위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한국, 중국, 대만은 물론 베트남에게도 뒤처진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78%가 영어로 간단한 일상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4%와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일본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왔다. 내수 시장이 크다는 이유로 섬나라라는 핑계로 세계와의 소통을 게을리했다며 뼈아픈 반성을 내놓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언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소니, 도요타, 혼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했고 재팬 애즈 넘버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굳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나?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다. 1억 3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 시장은 충분했습니다. 일본어로만 소통해도 모든 비즈니스가 가능했고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도쿄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본은 성공에 취해 있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위기의식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부상했고 한국이 추격해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영어가 필수가 되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일본어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 최대 전자회사 임원은 해외 미팅에서 통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반면 한국 경쟁사들은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유창한 영어로 직접 소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안주는 독이 되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도전 의지는 사라졌고 세계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곧 성장의 벽이 된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는 영어 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5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깨달았습니다. 영어는 사치가 아닌 생존의 도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본의 영어 교육 실패에는 더 깊은 심리적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서양에 대한 복잡한 감정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서구 문명을 동경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타라입구를 외치며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서구인 앞에서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쿄 국제대학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일본인의 67%가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할 때 극도로 긴장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서양인 앞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일본인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다는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틀릴까봐, 웃음거리가 될까봐 아예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일본 직장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회사에 미국인 동료가 왔을 때 나는 그가 무서웠다.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 창피해서 피하기만 했다. 이런 마음가짐은 교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본의 영어 수업은 문법과 독해 위주입니다.
말하기 연습은 거의 없고 있어도 형식적입니다. 학생들은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반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는 부족합니다. 오사카 대학 언어학과 교수는 일본인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이 심리적 장벽을 먼저 허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존경이 열등감으로 바뀌었고 도전은 포기로 변했습니다. 마음의 벽이 언어의 벽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은 일본과 정반대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좁은 땅, 적은 인구, 부족한 자원. 한국이 가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 현실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세계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절박한 각오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는 수출하지 않으면 죽는다며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 나가려면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영어 없이는 계약도, 협상도, 마케팅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영어 교육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말입니다. 1960년대부터 중학교에서 영어가 필수 과목이 되었고 1970년대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들의 희생은 눈물겨웠습니다. 하루 세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아이들 영어 교육비는 아꼈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영어 단어를 암송하는 학생들, 밤늦게까지 영어 회화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 모든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도전 정신을 만들었고 그 도전 정신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2000년대 초 한류의 시작점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 문화에 대해 여전히 냉담했고 언어의 벽은 더욱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예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아는 13살 때부터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해도 문법이 틀려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2002년 일본 데뷔 후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한류의 문을 열었습니다. 동방신기는 일본 진출을 위해 2년간 일본어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멤버들은 매일 밤 일본어 대본을 외우느라 잠을 못 잤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2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올리며 톱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녀시대는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일본 데뷔 1년 전부터 멤버 전원이 일본어 수업을 받았고 일본 문화와 예능 프로그램까지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일본 예능에서 서툰 일본어로 웃음을 주면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카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스터 안무를 따라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사회현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되 완벽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틀려도 웃으면서 어색해도 진심을 담아 소통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일본 팬들에게 전해졌고 결국 한류 열풍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언어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 문화 장벽을 뛰어넘게 한 것입니다. BTS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전략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2013년 데뷔 당시만 해도 BTS는 대형 기획사 소속도 아니었고 특별한 백그라운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통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RM은 미국 드라마 프렌즈를 반복해서 보며 영어를 익혔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혼자서 영어 공부를 시작해 토익 900점 이상의 실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어 실력이 아니라 소통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은 영어를 못해도 마음만은 전하고 싶다며 번역기를 활용해서라도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지민은 서툰 영어로 아미, 사랑해라고 말하며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BTS는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으며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인터뷰와 토크쇼에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완벽한 영어가 아니어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미국 대중들에게 어필했습니다. 2020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RM은 유창한 영어로 수상 소감을 전했고 2021년 UN 총회에서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BTS의 성공 비결은 언어를 도구로 활용한 것입니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영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빌보드 1위, 그래미 노미네이트 등 한국 가수로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BTS는 증명했습니다. 노력과 진정성이 있다면 언어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영어 교육의 역사는 곧 한국인의 투쟁사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영어 교육 열풍은 부모들의 간절한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월급이 3만 원이던 시절 영어 과외비로 5천 원을 지불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굶어도 아이들 영어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초등학교에 영어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영어 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 영어 교과서는 헐로 IM탐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문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영어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영어 학원가는 이미 이 시절부터 유명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이들은 영어에 매달렸습니다. ABC송을 부르던 아이가 어느새 영어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더욱 치열했습니다. 조기 유학 붐이 일면서 중산층 가정에서는 아이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 집까지 팔았습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영어 교육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 영어 강의, 화상 영어, 영어 캠프 등 새로운 교육 방법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사교육비 중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TOEFL 점수에서 한국은 아시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이어진 한국인의 영어 교육 열정, 그것이 오늘날 K-컬처의 세계적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은 영어를 못하고 한국은 세계를 무대로 빛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일본은 풍요로움 속에서 안주했습니다. 거대한 내수시장에 만족하며 세계와의 소통을 게을리했습니다.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서양에 대한 콤플렉스로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절박함에서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세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도전하자고, 틀려도 계속 시도하자고 말입니다. 부모 세대의 희생은 눈물겨웠습니다. 하루 세끼도 걸으면서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했고 기러기 가족이 되어서라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려 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노력은 처절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영어에 매달렸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BTS가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도,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꿈을 향한 다리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은 컸고 어려웠지만 희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꿈을 키우며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끝까지 해내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열망. 여러분도 그 역사의 증인입니다. 가난을 딛고 세계의 무대에 우뚝 선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